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도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고. 아니 근데 그 레버리지를 장기 보유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아 뭐 그럴 수 좀 슬픈데 그러면은 예, 집에 가서 그냥 막, 야수야 그냥. 예, 엄청 돌리니까 집에 가서 레버리지 겁나 돌려. 그래가지고 일본이 네. 생각보다 레버리지 인버스 많이 한대요. 쉽게 배우는 해외 주식 왕초보 서학개미의 자존심 니니의 해외 주식 참교육. 아 제가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이 해외 주식 참교육을 받을수록 니니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좀 바짝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니니 수준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맞춰주시려면 많은 것을 더 좋은 지식으로 저에게 전달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뽑은 이번 주 쌤의 힌트가 바로 트로피 모양이었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상을 주셨다고 해서 트로피 맞나요? 오늘 모신 쌤은 바로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CMS 증권 박상준입니다. 증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저희 CMS 증권은 중국계 증권사고요. 한국에는 이제 2011년도에 사무소로 진출을 했고요. 중국계 증권사로서는 저희가 이제 최초이자 유일하게 아직도 이제 순수 전환한 케이스로 법인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했다가 좀 피보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거부감부터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국이 관심을 받을 때 뭐 이제 과거에 이제 연도별로 중국이 크게 올랐을 때 관심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9년도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는 금융위기가 왔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너무 이제 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갔던 게 있었고 2015년도에는 이제 유동성이 막 이제 증시가 이제 개방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한국만큼 한국 투자자에게 있어서 메이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좀 늦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네. 아, 진짜 너무 올랐다. 그래서 못 상처가 들어가겠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주제 어떤 게 있나요? 그 예탁원 통계나 이런 거 보면 네. 90% 이상이 다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더 이제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사랑하죠. 상위 10개 정도 종목을 봤을 때 어떤 거에 좀 투자하나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텐베거가 이제 저희 투자 인생에서 한 번씩은 또 와, 달성을 해야 되는. 잠깐만. 지금 니니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텐베거 왜냐면은 이때까지 나오신 전문가분들 종목 언급 굉장히 꺼렸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텐베거 바로 가나요? 아 그럼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드디어 좀 시원하게 좀 텐베거 그러면은 유망 종목 찾는 법까지 낚시하는 법까지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한국 사람들이 사실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진짜 기술주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포트가 거의 밑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ETF 시장이 많이 큰 게 한국의 ETF 시장이 연금 시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연금에서 ETF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S&P 500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자신조차 그러면 이제 테마형 ETF 막 투자하다가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안정적인 걸로 좀 그렇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야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도 나스닥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S&P가 아니라 네. 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 해야겠다 해도 QQQ 이런 거예요 다. 그렇죠. 저희는 기술에 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네. 상당히 공격적이다. 그 ETF 시장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일까요? 그것보다도 ETF가 활용하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ETF가 나오기 전에는 펀드가 이제 주를 이루던 시장이었고,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수료가 좀 비싼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환매라든지 그런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해소됐죠. 네. 근데 수수료도 엄청 싸고 이제 환매도 주식처럼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필이 되는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인 것 같아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10대 종목을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보시면은 1위가 테슬라, 그리고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팔란티어, 네. 그리고 4위가 아이온큐, 그다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나머지 3개가
이제 ETF거든요. 이제 그 TQQQ라든지 아니면 뭐 TSLA 이런 거 이제 디렉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 운용사가 낸 건데 네. 거기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항상 강조하거든요. 상위 보유 종목에 TQQQ랑 TSLA이 있다는 건 이건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아, 이거 그 장기로 단기 보유하고 투자는 여기에 있다는 있을 거예요? 수가 없잖아요. 샀다 아. 팔았다 계속하면 아무리 많아도.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도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고. 아니 근데 그 레버리지를 장기 보유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몰려 있는 게 네, 아닐까? 그렇죠. 뭐 그럴 좀 슬픈데 그러면은. 네.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레버리지 잘 안 해요. 아니요, 많이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디렉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레버리지 인버스는 비교적 이제 초기에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자리를 잘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이 한국이래요. 근데 그게 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큰 시장이 일본이었어요. 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레버리지? 되게 특이하죠. 일본 사람들은 막 자기 레버리지 안 하고 막 무조건 막 네. 보수적인 투자할 것 같아요. 맞아요. 보수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앞에서는 보수적으로 그 S&P 500만 합니다. 집에 가서 그냥 막 야수야 그냥. 네, 엄청 돌리니까 집에 가서 레버리지 겁나 돌려. 그래가지고 일본이 네. 생각보다 레버리지 인버스 많이 합니다. 반전이다. 네, 그 때문에 레버리지 인버스는 이제 한국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사람들이 이제 왜 투자하나 그거를 이제 뭐 이제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전 세계의 돈이 다 미국으로 쏠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겠죠. 뭐 이제 외국도 뭐 FDI가 됐든 이제 미국에도 많이 투자를 하니까 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벤처 회사들이 탄생하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인재들이 좀 그쪽으로 유입되는 효과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아메리카 드림이 네.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모든 이제 그 핵심에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약간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템베거 사실 단어만 봐도 가슴이 뛰거든요. 관세다, 뭐 미중 전쟁이다, 좀 여러 가지 사실은 걱정해야 되는 포인트들도 좀 많은데 네. 그래도 앞으로 이건 잘 갈 것 같다라고 좀 예측하시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좀 집중을 한 거는 정부에서 밀어주거나 어떤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좀 뽑았는데 첫 번째 테마는 기축통화 전쟁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지금처럼 기축통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게 금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제 뭐 유럽 국가들이 본인들이 너무 황폐화돼 있으니까 금을 미국에 넘기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발행을 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우리 금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닉슨이 금태환 중지시켰잖아요. 네. 그럼 기축통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유 결제를 이제 사우디나 이제 중동의 국가애들한테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원유를 달러로 결제해줘라. 원유는 전 세계적으로 다 쓰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5일 달러로 기축통화가 유지가 된 거고 중국은 본인들의 위안화를 이제 그 기축통화화 시키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앞에서 봤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그쵸.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중국이 했었던 게 1대1로. 네. 1대1로는 정확히 뭘 카피한 거냐면 마셜 플랜을 이제 카피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크게 성공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국 기업에서만 도니까 이제 결국 이탈리아 탈퇴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기축통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S 달러도 그게 좀 힘들어지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요거 자체가 이제 게임 판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네. 그런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저는 요게 이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트럼프 1기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트럼프는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게 바뀐 게 그 사이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시장이 이제 엄청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채 시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단기 국채 시장이.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많이 하고 뭐 좋은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들 입장에서도 위협을 느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기축통화화 하고 싶었던 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화가 되면서 더 빨리 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위안화는 달러나 이런 거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폐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순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거래할 때 이제 뭐 서로 상대방의 뭐 이제 투명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게 장점인데 네. 그럼 위안화가 유출이 엄청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힘들어요. 그럼 위안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홍콩 달러가 US 달러랑 페그가 되어 있거든요. 네. 1대1로. 아. 그러니까 이제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콩 시장에도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엄청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위안화를 스테이블 코인화 시키겠다. 이런 것들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 뭐 코인베이스 뭐 이런 네. 코인 관련 좀 업체들이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네, 제가 두 개를 뽑았는데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네네. 서클이랑 코인베이스. 아 근데 그게 한국 개미들이 진짜 많이 물려 있어요. 서클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지금 매달려 있어요. 지금 여기도 고산병 걸려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또 진입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입을 안 한 사람들은 뭐 오히려 진짜 좀 감사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네네. 우리가 좀 물린 사람들도 우리가 좀 인고의 시간. 네, 지금은 좀 그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좀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 반갑게도 페이팔이 있습니다. 아, 페이팔도 있죠.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엮일 수는 있는데 그쪽의 비중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뭐 그 결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플로우들, 그러니까 지금 USDC가 페이팔의 시스템을 붙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저 베이스도 있고 그런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막 붙는다. 그럼 분명히 이것도 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광풍이 불지 않는 시기에는 네. 핵심 주식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역시 대장주군요. 네. 다음으로는 또 AI 전쟁을 갖고 오셨어요. 그 AI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밀 수밖에 없다. 그쵸.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AI랑 이제 로봇이랑 결합이 되면서 그런 제조업으로 결국에 미국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이 뭐 5%뭐 요 정도 과거처럼 이제 높은 이제 시기가 아니에요. 아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또 효율성까지 챙기는 거예요. 노동비가 많이 올랐어요. 2003년 뭐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이제 쭉 증가세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 단가가 안 나와요. 창의적으로 이제 전 세계 이제 혁신을 리딩할 건 AI밖에 없다 네. 보니까 둘 다 여기에 좀 넣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사실 AI, 뭐 피지컬 AI,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미 미국을 이겼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정말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게 엄청 팽팽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승자와 패자의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막 냈잖아요. 근데 지금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그 전기 자동차 시장에 이제 그 성장을 이끈 거는 맞지만 지금 테슬라가 좀 안 좋았던 이유가 그런 게 계속 밀려서이잖아요. 네. 혁신을 이끄는 거는 결국 미국 회사들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테슬라겠죠, 결국에는 그게. 네. 근데 이제 그 매스 마켓,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저렴한 것들은 중국이 앞으로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자가 아니고 진짜 어떻게 같이 성장한다고 그럴 봐야겠네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AI 관련해서는 사실 딱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뭐 엔비디아 반도체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종목을 또 얘기하면 아, 그렇죠. 많이 그거 아까 갖고 오신 거 아니시죠? 어떤 분들은 또 저보다 또 잘 더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피그마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아, 이거 뭐지? 그 UX, UI 하는 플랫폼 그 아닌가요? 회사인데 한국에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네. 종목도. 내가 최근에 오픈 AI에서 이제 그 연례 개발자 행사 하면서 이제 그 챗GPT 안에서 이제 앱을 구동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피그마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피그마가 이제 조금 저는 지금 볼만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시장에서는 이제 그 어도비가 제일 크죠. 시장 점유율 80%. 이런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집고 들어간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기존 사용자들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힘드니까 아무리 이제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근데 코로나 때 이게 완전히 좀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그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은 아직까지도 재택근무하고 있는 회사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EU에서 반대하면서 10억 달러를 물어줬어요. 독점 때문에요? 피그마에 반독점에 걸려가지고 네. 피그마 같은 경우는 그냥 웹페이지에서 구동이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실시간으로 일할 수 있고 잘 하다 보니까 만들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코로나 때 딱 그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도비를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텔인데, 그러니까 파운더리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TSMC가 가장 크고 네. 삼성전자도 있고 하지만 인텔이 그쪽에 이제 분야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인텔이 어쨌든 기술이 좀 딸리는데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푸시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러면 좋죠. 분명히 엄청 자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네네네네. 있지만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결국엔 주가 이제 돈은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 칩을 엔비디아의 꼭 블랙웰 최상위 것만 쓸 그렇죠. 필요는 우리는 없고 그것만 보고 있지. 약간 보급형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좀 것도 저사양도 가능하다.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아 어제 탈 걸 하고 오늘 보면 또 10% 올라와 있어. 아 어제 탈 걸 하고 또 10%가 올라가 있어. 라는 기업이 사실 네. 이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아, 대장주입니다. 이 친구 항상 그 급등주에 항상 있어요. 익숙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5점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살짝 시간이 지금 길어져가지고 예, 약간은 좀 길지 않았나. 너무 이제 잘 들어주시니까 사실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